안녕하세요. 변호사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2호입니다.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3호입니다.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긴 한데 만약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맞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맞은 다음에 이 사람을 고소를 하고 위자료도 받고 병원에 누워서 좀 쉬고 그렇게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때리는 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저항을 하셔야 되고 상대방을 때리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맞을 대로 맞으시고 대신 이제 맞는 상황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핸드폰 촬영을 부탁하거나 CCTV가 있으면 그 CCTV 앞에서 맞으셔가지고 증거를 잘 확보하신 다음에 즉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도 X 했는데 결론은 똑같거든요. 왜 맞고 있냐? 우선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도망갈 수 없으면 뭐 이 정도 해서 맞는 정도가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맞아도 그냥 우리는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맞거나 이렇게 하고 맞거나 이 정도면 정당방위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왜 때려 하고 이렇게 손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절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제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변호사가 강하게 판사님한테 변론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게 훨씬 많고요. 이미 서면을 제출하고 가서 판사님한테 확인하는 정도로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중에 법정에 출석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재판이 한 1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 방청을 왔다가 되게 놀라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미국식 표현이고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변론을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누구 출석했습니다 이러면 판사님이 다 이제 그냥 말을 시키죠. 네. 만약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고 딱 얘기하면은 뒤에 다 웃을 겁니다. 이렇게. 가끔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아, 저 변호사님 신입이구나 하고 이제 딱 아는 거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구나. 네. 영화 변호인을 재미있게 봤는데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정 안을 걸어다니면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법정 내에서 걸어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듯한 변론을 어느 변호사가 했다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의뢰자를 만나면 연설 같은 변론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판사님께 혹시 뭐 혼난다거나 뭐 그런 결과가 있으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히든 카드라고 하죠. 증거를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딱 법정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쫙 제시를 하면은 방청객들은 웅성웅성하고 판사님도 막 놀라고 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떤 증거를 뭐 신청을 한다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상대방도 보기 때문에 아, 이런 증거가 나오는구나 하고 다 알고 법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커 같은 카드를 숨기고 제시해가지고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아, 이거는 없었던 증거니까 다음 기회까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재판을 속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건 말 그대로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보면 되죠. 깜깜한 새벽에 어떤 사람이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그 지하주차장 올라가는 그 통로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누워서 자고 있던 그분이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이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 한잔 했겠죠.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게 된 거고. 근데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럴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그 사람을 그대로 밟고 넘어가서 그 사람은 즉사를 한 거죠. 이분은 억울하죠. 그 새벽에 깜깜한 지하주차장 거기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결국에는 전방 주시 의무라던가 이런 걸 게을리했다고 해서 결국에는 잘못이 있는 것처럼 결론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타깝고 사고로 낸 운전자분도 너무 안타깝고, 참 이건 누구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죠.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욕할 수도 없고
제주 지역 언론에서 최근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서귀포에 온 한 관광객이 상점 문을 열려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문 여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문을 당기다가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지면에 충격하여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피의자 입장이나 유족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조두순은 8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벌였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저는 무기징역이나 신상 공개 같은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두순이 몇 년형 받았는지 아세요? 고작 12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이 돼서 12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법이 없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법이 하나 생겼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두순 같은 일은 없겠지만 지금 2020년에는 출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도 너무 안타깝고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칭 피해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투자 권유를 했는데 정말 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하고 한 카톡이라고 캡처한 거를 보내주셨는데, 제 얼굴을 하고 제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면은 뭐 10배 수익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아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말 걸어서 본인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다 차단하고 탈퇴했는데 몇 달 뒤에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진술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 입장에 있어요. 기업 사건 관련해가지고 관할관청에 신청서를 연휴 전날 냈더니 관할관청 이제 담당 공무원이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예의가 없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관등성명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변호사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조금 그 순간에 욱해가지고 그러시는 님은 성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의뢰자한테 또 피해가 갈까봐 이름은 알았지만 뭐 하지는 못하고 그냥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이제 보이스피싱이 유행을 할 때였는데, 전화가 딱 와서 받았더니만은 그분들이 쓴 특유 역량으로 무슨 카드 발급하셨죠? 막 이래가지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형사님이 전화 드릴 겁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거구나 하고 그냥 예 하고 끊었죠. 아니나 다를까 좀 이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경찰서 막 형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울경찰서라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현직 변호사인데 당신 이거 아니면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뭐 막 형사 수사하더니만 진짜 끊었어요. 그러고 욕은 하나.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저한테 욕을 막 하고 끊어버려요. 진짜? 누구? 저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편하게 찾아주세요. 뒤에 어떻게 해야 되지? 로펌에 다닐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딱 차려입고 다녔는데, 개업하고 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냥 안 입으세요? 아예 안 입으면 이제 큰일 나고 반바지, 반팔, 슬리퍼 이렇게 막 신고 가면 사람들이 약간 흠칫 놀래요. 주최한 아저씨가 들어간다.